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영유아보육 연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의 끈기를 지원하는 상호작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끈기는 도전적인 상황에서 쉽게 단념하지 않고 견디는 능력을 말하죠. 이러한 끈기는 이후 아이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마주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때문에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끈기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끈기를 지능, 성실성과 함께 성취의 핵심적인 요소로 꼽습니다. 그렇다면 영아와 유아가 끈기 있게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호작용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관련된 연구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떤 일을 꾸준히 지속하도록 격려하는 말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연구자들은 생후 18개월 된 영아와 그 부모들에게 그림책을 주고 평소와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그림책에는 아기가 걷기를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었는데요. 연구자들은 부모가 이 책을 읽는 동안 지속 및 끈기에 관련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측정하였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에 연구자는 부모와 영아에게 끼우기 놀잇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때 끼우기 놀잇감은 영아가 쉽게 끼울 수 없도록 변형이 된 놀잇감이었죠. 연구자들은 놀이 과정에서 영아가 끼우기에 성공한 놀잇감의 수와 놀잇감 끼우기를 시도한 횟수를 측정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그림책을 읽는 동안 부모가 끈기와 관련된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 영아들이 더 많은 놀잇감을 성공적으로 끼웠을 뿐만 아니라 놀잇감을 끼우려고 더 많이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부모가 끈기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영아의 지속적인 시도와 성공을 예측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연구자들은 끈기를 격려하는 대화가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끈기를 격려하는 언어는 아이가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그 순간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나 누군가가 끈기 있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와, 잘 안 되는데도 다시 또 해보는구나. 멋지다. 하고 끈기를 격려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아이가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기는 아직 부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부모는 종종 아이가 어려워하는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아이가 끈기를 발달시킬 기회를 제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는 만 4세에서 8세까지의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퍼즐놀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구에 참여한 부모의 절반은 아이가 퍼즐 맞추기를 어려워할 때 힌트를 주어서 도움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나머지 절반의 부모는 아이가 퍼즐 맞추기를 어려워할 때 대신 퍼즐을 맞추어 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한 후 아이에게 열기 어려운 상자를 주고 얼마나 끈기 있게 상자를 열기 위해 시도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이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부모가 힌트만 주고 스스로 퍼즐을 맞춘 아이들은 부모가 퍼즐을 대신 맞추어 준 아이들보다 상자 열기를 더 오랫동안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부모가 대신 해주는 상황을 경험한 아동은 부모가 언제든 어려운 일을 자기 대신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물론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다 보면 엄마가 또는 아빠가 해줄게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둘러 외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도록 기다려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바쁠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시간 여유가 있을 때라면 외출 준비를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가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더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놀이 상황 속에서도 더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아이는 끈기를 발달시킬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피드백에 관한 연구입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때로는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상황, 어떤 과제를 수행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 등이 있죠. 이럴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교사가 아동에게 어떠한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인형극을 통해 여러 일상생활 상황에서 교사가 아동에게 피드백 주는 것을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인형이 열심히 블록을 쌓으면 교사가 다가와 부정적 피드백을 하는 상황이 인형극을 통해 보여졌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한 그룹은 교사가 인형의 블록놀이 결과물에 대해 사람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즉, 활동을 한 사람을 피드백의 대상으로 삼는 말인 선생님은 너한테 실망했어 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교사가 인형에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보았어요. 즉,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말인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틀렸어. 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룹은 교사가 인형에게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블록들이 비뚤어져 있네. 어쩌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을 거야. 와 같이 과제 수행 과정을 피드백의 대상으로 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하고 난 후에 연구자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블록놀이 작품에 대한 평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놀이를 하고 난 후의 기분과 놀이를 계속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작품에 대한 평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블록놀이를 계속하고 싶은 정도에서 모두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아이들이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람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아이들은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습니다. 즉,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 거야 라는 피드백을 받은 아이들은 선생님은 너에게 실망했어 라는 피드백을 받은 아이들보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 더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더 높이 평가하며 계속해서 해당 놀이 또는 과제를 더 하고 싶다고 느꼈던 것이죠. 따라서 아이들이 행동한 결과물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자 할 때에는 과정 중심의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로부터 받는 피드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넌 나를 실망시켰어와 같은 사람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아이들은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땡땡이 때문에 엄마 실망했어.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야. 와 같은 사람 중심 피드백, 다 망가졌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와 같은 결과 중심의 피드백은 피해 주시고, 다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와 같이 최대한 과정 중심의 피드백을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을 바탕으로 아이의 끈기를 지원하는 상호작용법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이와 대화할 때 관련된 맥락에서 끈기를 격려하는 말을 자주 사용해 주세요. 둘째, 시간이 걸리고 서툴러도 최대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셋째, 아이가 한 일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에는 과정 중심으로 해주세요. 이상 서울대학교 영유아보육연구실 육아톡톡 아이의 끈기를 지원하는 상호작용법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